저는 뭐 교육감님 성장 과정에 관한 얘기도 조금 간간히 들을 기회가 있어서 좀 들었습니다만, 또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뭐 중고등학교, 대학 이런 청년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, 학창 시절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저 학교 오래 다녔습니다. 제가 27년을 다녔으니까요. 많이 다녔어요. 그러니까 학교 다닌 게 제 인생의 뭐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 그렇죠. 저는 6.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참 이 고난의 시대에 정말 뭐 비극적인 상황에서 들어갔으니까 1학년 시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요. 뭐 그렇게 이제 시절을 보내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쭉 다녔는데,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초등학교의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. 학창 시절에 가장 어떻든 기억도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27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분이 정말 스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을 제가 한 3분쯤 꼽는데,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담임 선생을 하시던 분이고요. 저에게 그렇게 추억할 만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, 그때만 해도 전후에 1956년이니까 뭐 서울 시내가 뭐 아주 어수선할 때죠. 하여튼 전차를 타고, 지금 사라진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요. 춥기는 또 그때 겨울은 그렇게 혹독하게 추웠는지 아무튼 그런 그 학교를 다녔는데,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정말 요즘 하는 중2병을 알아가지고요. 중학교 2학년 때 뭐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요. 학교 안 가겠다고 방학 때 집에 가가지고 시골 가서 난 학교 그만둔다고 뭐,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다른 학생들도 다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인생을 그냥 관두겠다. 뭐 이렇게 일기에 썼다가 뭐 아주 난리도 나고요. 학교가 참 힘들었어요. 왜냐면 지방에서만 지내다가 서울이라는 데를 처음 와서, 제가 다니던 학교의 반에 정말 촌놈은 저 하나였습니다. 제 별명도 빅토리 촌놈입니다. 근데 가뜩이나 촌놈인데 촌놈 보고 촌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죽겠는 거죠. 거기다 또 저 별명 또 하나가, 이제 지금은 제가 머리카락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다 이렇게 다 스무스하게 기도했지만, 그때만 해도 아주 성질 따라서 그런지 빳빳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돼지털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반에서 그러는데, 저는 뭐 집안도 가난하죠. 서울에 유학가 왔다고 해서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죠. 학력 차이가 그때도 생각해보면 2년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. 제 느낌으로 중학교 때. 그러니까 학력 차이도 벌써 아무리 뭐 시험 보고 들어왔지만, 그렇죠. 그러니까 참 중학교가 정말 괴로웠었습니다. 근데 그것을 결국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3학년 들어와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, 내 이러면 정말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어느 날 문득 자각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기왕에 주어진 기회인데 공부 열심히 하자고 책도 많이 읽고 하다가, 고등학교 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도서관에 우연이 됐습니다. 근데 그때 도서관이 전국에서 개가제 도서관으로 2번째였습니다. 저희 학교가. 제물포 고등학교가 제1번이고요. 저희가 이제 2번째였는데, 하여튼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전부 저희 학생들이 다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, 그때 아무튼 그 도서관에 다닌 것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제 인생의 기반을
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. 책을 보고 책을 직접 저희들이 이제 이 라벨도 붙이고 분류도 하고 뭐 대출하고 이 다시 들어오면 다 이게 가서 서가에 다시 꽂아 놓고 뭐 하는 그런 일들, 그냥 책하고 같이 살았던 인연이 그게 제게는 아주 좋은 인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가고요.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보는데 대학 입시에 떨어졌죠. 떨어져 가지고 그 떨어진 건 저한테는 정말 참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 시골 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난 대학 가지 않겠다 생각하고서 예. 뭐 잠깐 괜히 그 혈기에 그랬던 거죠. 그게 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시골에서 썩으면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감옥에 도저히 대학을 안 가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제 결국 뒤늦게 대학을 가고 그렇게 됐는데요. 저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대학을 떨어졌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. 네. 그게 오히려 제 인생에 훨씬 더 자양분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해요. 만약 안 떨어지고 그냥 대학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었다면 글쎄 인생은 더 좀 편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려웠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저는 돌이켜보면 결국 그때 떨어졌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서 훨씬 더 배운 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역시 그 제일 인생에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 참을 수 있는 것. 예. 어려울 때 참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. 네, 그렇게 고난이 유익이네요.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을 못 들어가고 떨어져서 제가 지방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만 해도 60년대 초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죠. 4.19 혁명이 일어나고 5.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직후니까 아주 어수선하고 여러 사람들이 살기도 힘들지만 이 갈등도 많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중학교에 입학 정원이 모자라서 못 가는 아이들이 제 고향만 하더라도 졸업한 아이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못 갔습니다.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서. 그 고등국민학교 세운. 네, 그래가지고 얘들을 그때가 고등국민학교는 아니고요. 그래요? 제가 얘들을 좀 공부를 시키자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원을 냈죠. 아, 그랬어요? 이 도의 그 정식 학원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충청부터 진천의 관인 학원에 제1호입니다. 그게. 그렇습니까? 1962년에요. 저는 고등국민학교인 줄 알고.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학원을 만들어서 이 학원의 학생들을 이제 뽑았죠. 이제 각 학교를 초등학교에 해서 중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했더니 경쟁률이요 2대1이 넘었습니다. 40명 뽑는데 하여튼 그것도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정말 지금 최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그러지 말고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교실 3개를 지으면 자기들이 고등국민학교 인가를 내줄 테니까 고등국민학교를 하고 고등국민학교 해서 한 1년만 지나면 정식으로 사립중학교가 될 수가 있다. 그렇죠.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. 그게 제가 19살 때입니다. 그 얘기 들은 게.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드는 거예요. 청주에 뭐 이런 학교가 고등국민학교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어디까지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. 그분은 뭘 믿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지금 벌써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.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어떻게 교실 3개를 좀 짓고 이거 한번 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하여튼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듣고 전혀 신뢰를 안 하시는 겁니다. 왜냐면
저희가 학교를 만든다는 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일 뿐더러 19살 먹은 놈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대학 떨어지더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. 이놈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고 그걸 안 받아들여 있어서 결국 그 학교를 3년간 제가 3년 과정을 다 마쳐서 12명인가가 졸업을 시켜놓고 끝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학을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서 대학을 그때 이제 진학을 해서 제가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고려대학교를 간 게 이게 다 보면 돌이켜보면 제 운명이 여기까지 오기 위한 한 과정이었지 않나. 고려대학교를 안 들어갔으면 예. 제가 아마 이 성직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. 근데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그 제 은사이신 그 김진만 교수님이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저보고 그 성공에 사제가 좀 되는 게 어떻게 하느냐. 그 저는 뭐 성공에 물론 저희 부모님부터 신자니까 성공에 오랫동안 성공에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비교적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 신학을 한다든가 성직자가 된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단호하게 그건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축했죠. 뭐 절대로 그건 저는 제가 갈 일이 아닙니다. 저는 신앙도 없고 그 성경도 읽어본 일이 없고 뭐 나는 좀 세상 적당히 살 테니까 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뭐 어쩌고 이제 이러면서 안 가려고 길을 썼는데 결국 이상하더라고요. 그게 결국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성미카엘 신학원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학교, 지금 성공의 대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. 그때만 해도 아주 외진 곳이고 뭐 이 저 산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학교였는데 거길 들어가서 제가 성직의 길로 가게 된 것이 결국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의 과정이죠. 대학을 저희 학교에서 제가 떨어지리라고는 우리 집에도 그렇고 저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는 저기에요. 이 처음으로 국가고시를 봐가지고요. 국가고사가 300점입니다. 그 국가고사를 본 다음에 그때는 아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저 처음 그런 양식이었는데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를 선택합니다. 과. 전공과. 그래서 전공과를 선택하면 거기서 국가고시를 보면 참 나는 그런 게 참 그 과 지망자의 1등부터 꼴등까지 명단이 쫙 나옵니다. 그럼 그 성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가서 체력장 시험만 보는 거예요. 그 체력장 시험이 50점이었습니다. 국가고사 300점이고 이거 합산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울법대를 갔는데 서울법대 갈 때는 이미 성적이 나와 있으니까 합격 여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력장 5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떨어졌죠. 그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싫고요. 이런 의미의 세상을 왜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대학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이건 대학 갈 의미가 없잖냐. 아주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아무튼 그런 이제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대학을 떨어졌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그 떨어짐, 실패라는 게 없었다고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만약 실패를 안 하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경험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튼 그때 대학 떨어진 게 아주 큰 그 삶의 전환점을 만들고 인생을 만든 거죠. 그러고 보면 서로 그것이 성공이다, 실패다, 혹은 뭐 합격이다, 불합격이다는 건 한 과정 속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이 뭐를 만들어주는 전제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. 물론 제가 합격됐으면 또 다른 인생이었을 거예요.